OCI홀딩스 최근 실적이 좀 안 좋아서 걱정하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사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엄청난 반전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투자자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작년, 그러니까 2024년 3분기 실적이 왜 그렇게 안 좋았냐 이거죠. 이게 진짜 위기 신호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일까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기회를 보려면 일단 뭐가 문제였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도대체 작년 3분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원인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사실 OCI홀딩스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외부에서 시작된 말 그대로 연쇄 반응이었던 거죠. 먼저 동남아에 있는 고객사들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확 늘어났고 결국 이게 OCI의 핵심 공장인 말레이시아 테라스스 공장에까지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공장이 멈췄었죠. 근데 아시겠지만 공장은 멈춰도 월급이나 임대료 같은 고정비는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무려 마이너스 650억 원. 작년 3분기, 한 분기에만 이만큼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거죠. 이 고정비 부담이 이렇게나 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다음 분기인 작년 4분기에 극적인 반전이 시작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상황이 좋아질 수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딱 한 분기 만에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멈췄던 공장은 다시 풀가동에 들어갔고요. 들쭉날쭉했던 원가도 안정됐습니다. 당연히 650억 원 적자였던 수익성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죠. 정말 드라마틱한 회복세입니다. 그럼 이런 빠른 회복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OCI홀딩스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에 그 답이 있습니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OCI홀딩스가 얼마나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지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턴어라운드가 그냥 운이 좋아서 생긴 게 아닙니다. 바로 미국의 강력한 정책들 덕분인데요. UFLPA, 오바바, 이름은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미국이 앞으로 중국산 태양광 부품은 쓰지 말라고 쐐기를 박는 법안들입니다. 사실상 비중국산 제품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거의 모든 걸, 무려 90% 이상을 중국이 꽉 쥐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중국산 안 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망에 병목이 생길 수밖에 없죠. 바로 이 지점에서 OCI홀딩스 같은 비중국 공급업체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예측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회사에서도 직접 밝히고 있죠. 고객사들이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사용을 계속 늘리고 있다. 아예 새로운 고객사들한테서도 물량을 달라는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이 OCI홀딩스의 전부냐? 절대 아니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아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미국 에너지 프로젝트입니다. 태양광이랑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합쳐서요. 무려 6.6기가와트 규모의 파이프라인을 이미 확보해놨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6.6기가와트라는 게 그냥 계획이 아니고요. 이걸 나중에 프로젝트 단위로 매각했을 때 그 가치가 무려 8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수익성입니다. 이 프로젝트 사업의 영업이익률이요. 70%에서 80%에 달합니다. 1,000원어치 팔면 700원, 800원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정말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신사업이 정말 똑똑한데요. 요즘 가장 핫한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OCI가 원래 미국에 가지고 있던 땅이랑 태양광 사업하면서 쌓은 노하우, 그러니까 인허가나 자금 조달 같은 역량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내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하던 화학 사업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는 타이어용 카본블랙처럼 좀 범용적인 제품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에는 2차 전지에 쓰이는 전도성 카본블랙 생산을 늘리고요. 하반기에는 고압 전선용 소재 같은 고수익 제품 생산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2026년에 OCI 홀딩스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라면 딱 이 포인트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2026년에는 정말 기대할 게 많습니다. 첫째, 말레이시아 테라스스 공장이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꾸준히 수익을 내줄 거고요. 둘째, 미국의 규제는 점점 더 강해질 테니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수요는 늘고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화학 사업은 일회성 비용 없어지고 반도체 쪽도 회복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질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미국 에너지 사업, 데이터 센터, 스페셜티 화학 같은 신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이 질문이 남습니다. 작년 3분기의 일시적인 부진, 이걸 완전히 털어내고 재도약하는 OCI 홀딩스. 과연 이 회사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에너지 전환 시대에 진정한 핵심 플레이어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분석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